모든 고객님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 대형마트 고객센터 한복판에서 40대 초반의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100여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사과로 끝날 줄 알았나?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권위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매장을 가로질렀다. 오 부장이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며느리 박지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부장님, 그건 너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오 부장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말대꾸까지 하려고? 당장 무릎 꿇어. 고객님들께 제대로 사과하라고. 그 순간 매장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손에는 도시락과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68세 시어머니 김혜순이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시어머니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보시고 좋은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김혜수는 늘 그랬듯이 조용히 일어났다. 68년의 세월이 새겨진 손으로 쌀을 씻으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다. 지혜야, 도시락 싸놨으니까 챙겨가거라. 며느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와 피곤해 보였다. 혜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달걀말이.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결혼식 사진 속의 아들과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손주 민준이의 100일 사진도 있었다. 이제 3살이 된 민준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아들 현수는 건설회사에 다니며 현장을 돌아다녔다. 이번 주도 부산 현장에 나가 있어서 집에 없었다. 며느리 지혜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혜수는 며느리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형마트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서서 온갖 고객들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를 말이다. 할머니,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다. 혜수는 손주를 품에 안고 뺨에 뽀뽀를 해주었다. 우리 민준이 잘 잤니?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줄게. 민준이는 혜순의 품에서 웃었다. 이런 순간들이 혜순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평생 남의 집 식당에서 일하며 허리 굽혀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런 따뜻한 아침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 지혜가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왔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제가 할 텐데요. 괜찮다, 지혜야.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니까. 도시락 싸뒀으니까 꼭 챙겨가라.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어젯밤에도 고객 불만 처리 때문에 늦게까지 전화를 받았던 것을 혜수는 알고 있었다. 지혜야, 혹시 직장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나이 먹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할머니는 아니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요즘 바쁜 시기라 그래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혜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느꼈다. 모정이 그런 것일까? 자식을 낳아 기른 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날 오후 혜수는 지혜가 출근길에 까먹고 간 서류를 발견했다.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가 들어있는 봉투였다. 아이고, 지혜가 이거 가져가야 하는데. 혜수는 민준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며느리의 직장인 대형마트로 향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멀지 않았다. 마트에 도착하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객센터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혜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고객센터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혜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뭔 일이에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젓더니 말했다. 저기 직원이 실수를 했나 봐요. 부장이 호되게 혼내고 있어요. 혜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지혜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사람들 틈새로 보이는 고객센터 카운터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그때였다. 직원 박지혜. 나와서 모든 고객님께 사과하라. 오 부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다. 혜수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말로 며느리였다. 지혜가 떨리는 모습으로 카운터 앞에 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모든 고객님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혜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야?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뭔 실수를 했길래 저렇게 혼내나? 별것도 아닌 걸로 저래. 혜수는 한 고객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저 직원이 뭘 잘못했나요? 아, 그게 말이에요. 환불 처리할 때 영수증 한 장을 잘못 끊었대요. 고작 2만 원짜리 물건인데 부장이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2만 원짜리 영수증 실수? 혜수는 어이가 없었다. 그런 사소한 실수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시킨다고? 그런데 오 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과로 끝날 줄 알았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오 부장이 지혜 앞으로 다가갔다. 키가 큰 그가 지혜를 내려다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이 작은 꽃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부장님, 이미 사과를 드렸는데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미 사과했다고? 고객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충 사과하면 되는 줄 알아? 오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지혜에게 쏠렸다.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혜수는 귀를 의심했다. 무릎을 꿇으라고? 사람을 뭘로 보고? 부장님, 그건 너무합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하다고?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우리 매장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는지 알아?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오 부장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주변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건 좀 심하네. 무릎까지 꿇게 하나?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모두 구경꾼일 뿐이었다. 지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혜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혜순이었다. 시장 식당에서 일할 때도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소리칠 때도 항상 참고 또 참았다. 그것이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기 서 있는 건 자신의 며느리였다. 자신의 손주를 낳아 기르며 살림까지 맡아 하는 소중한 가족이었다. 혜수는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갔다. 잠깐만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고객센터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혜순에게 향했다. 오 부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세요? 지금 업무 중인데 방해하지 마세요. 혜수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지혜 앞에 섰다. 저는 이 직원의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라는 말에 주변이 웅성거렸다. 오 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아, 시어머니라고요? 그럼 더 잘아시겠네요. 이 직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말이에요. 혜수는 며느리를 뒤로 보내고 오 부장과 마주섰다. 68세의 작은 할머니가 40대 남자와 맞서는 모습이었다. 무책임하다고요? 혜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평생 참고 살았던 분노가 이제야 터져나오고 있었다. 영수증 하나 잘못 끊었다고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오 부장은 혜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상식이라고요? 할머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장난치는 데가 아니라고요. 당신 며느리 때문에 우리 매장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아세요? 2만 원짜리 영수증 하나로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겁니까? 혜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주변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2만 원이라고요? 할머니는 정말 모르시는군요. 이런 실수 하나가 우리 매장 평판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그리고 여기는 개인 사업장이 아니라 대형 체인점이라고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규정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것도 규정에 있나요? 혜순의 질문에 오 부장은 잠깐 멈칫했다. 하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다. 할머니, 지금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여기 제 관할 구역이고 저는 부장이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때 다른 직원이 오 부장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부장님, 저 할머니 때문에 고객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좀 조용히 처리하시는 게. 오 부장은 짜증이 난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다. 알겠어, 알겠다고. 보안팀 불러. 보안팀이요? 방해하는 사람 내보내라고. 그리고 박지혜는 당장 짐 싸서 나가.
해고라는 뜻이었다. 지혜가 창백한 얼굴로 오 부장을 바라봤다. 부장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무슨. 실수하고도 사과 제대로 안 하고 시어머니까지 데려와서 난장판 만들고 이런 직원 필요 없어요. 혜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며느리를 도우려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보안팀이 다가왔다. 혜순과 지혜를 내보내려는 것이었다. 할머니, 나가시죠. 여기서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혜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정말로 끝인 것 같았다. 며느리는 일자리를 잃었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할머니였다. 그때 혜순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손주를 키우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항상 공손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 아들 현수도 생각났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아들, 집에 없는 동안 며느리와 아이를 부탁한다고 했던 아들, 그리고 손주 민준이도 생각났다. 할머니 품에서 웃던 아이, 엄마 아빠가 일 나가면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자라는 아이. 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혜수는 몸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하지만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온 차가운 분노였다. 혜수는 들고 온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며느리의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었다. 혜순이 미리 준비해둔 다른 서류들이 있었다. 잠깐만요. 혜순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다. 오 부장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봤다. 아직도 안 나가요? 보안팀 빨리 내보내요. 그런데 혜순은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오 부장이 당황했다. 뭔 소리예요? 혜순은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다. 등기부등본이었다. 이 건물의 지분 30%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의 임대인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 부장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혜수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가 평생 식당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30년 전부터 이 상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벌어둔 돈으로 이 건물 지분을 샀어요. 부동산이 오르면서 가치가 많이 올랐죠. 혜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뭔지 아세요? 휴대폰 녹음 파일을 문서로 옮긴 거예요. 아까부터 지금까지 부장님이 제 며느리에게 한 말들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오 부장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다. 무슨 녹음을 언제? 혜수는 휴대폰을 꺼내 보였다. 요즘은 할머니들도 스마트폰 쓴다는 거 모르셨나요? 제 손주가 가르쳐줬거든요. 이 버튼 누르면 녹음된다고. 주변 고객들이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촬영하려는 것이었다. 할머니, 그거 불법 녹음이에요. 당사자 동의 없이는. 오 부장이 급하게 말했지만 혜수는 고개를 저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하신 말씀을 녹음한 게 불법인가요? 부장님, 법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혜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근로기준법 조문이고요. 이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문이에요. 부장님이 아까 하신 행동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 부장은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다.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매장이고 관리한다고 해서 직원을 모욕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게 관리라고 생각하세요? 혜순의 목소리에는 평생 쌓인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부장님, 제가 68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돈으로도 직급으로도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품위로 평가받는 거예요. 주변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며느리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실수 하나로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혜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명함이었다. 이분은 저희 상가 번영회 회장님이세요. 이 상가의 모든 임대인들과 상인들이 모인 조직이죠. 부장님 행동을 보고 계실 거예요. 오 부장은 완전히 멘붕 상태였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다. 그때 매장 한쪽에서 정장 입은 남성들이 빠르게 다가왔다. 본사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실례합니다. 저희는 본사 감사팀입니다.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오 부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신고요? 주변 고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제가 신고했어요. 이 상황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감사팀장이 혜순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순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녹음 파일과 서류들도 제시했다. 감사팀은 진지하게 들었다. 알겠습니다. 오 부장님 잠시 따로 얘기 좀 하시죠. 오 부장은 체념한 표정으로 감사팀을 따라갔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다. 잠시 후 감사팀장이 돌아와서 지혜에게 말했다. 박지혜 직원님, 이번 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오 부장은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고 본사에서 재교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보며 계속 말했다. 직원님은 일주일간 유급 휴가를 드리고 복직하실 때는 더 좋은 부서로 발령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특별수당도 지급하겠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 끝난 것이다. 감사팀장이 혜순에게도 인사를 했다. 할머니, 용기 있게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더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박수를 쳤다. 혜순은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며느리 지혜가 혜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혜순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가족이잖니.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부산 현장에서 급히 올라온 아들 현수도 있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현수가 경탄하며 말했다.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 정말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서주시는 걸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혜수는 밥을 젓가락으로 집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옳지 않은. 이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나이 들었다고 해서 세상이 잘못된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니. 손주 민준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우는 거 봤어. 그런데 할머니가 와서 엄마 도와줬지? 혜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민준아,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야. 할머니도 민준이가 힘들 때 도와줄 거고 민준이도 할머니가 힘들 때 도와줘야 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준이가 커서 할머니 도와줄게. 모두가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사실 그 건물 지분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혜수는 미소를 지었다. 30년 전 식당 할 때 조금씩 모은 돈이야. 부동산 오르기 전에 샀으니까 지금은 값이 꽤 나가지. 원래는 너희들 결혼할 때 집 사라고 모은 건데 이런 일에 쓰게 되네.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한테는 너무 과분해요. 과분하긴 뭐가 과분해. 너도 우리 가족이고 민준이 엄마잖아. 당연히 지켜야지. 혜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진짜 힘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품위에서 나온다. 가족을 지키려는 용기에서 나온다.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마음에서 나온다. 혜수는 68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증명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 괜찮으실까요? 혹시 그 부장이 나중에 보복하려고 하면? 혜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미 본사에서 조치를 취했고 녹음도 있고 법적 근거도 다 준비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혜수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는 떳떳하잖아.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두려워해. 현수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저도 앞으로 더 당당하게 살겠어요. 엄마처럼.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를 잊지 않을게요. 민준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최고야. 혜수는 손주를 품에 안고 웃었다. 이런 순간이 있어서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붉어져 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혜수는 확신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힘은 사랑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품위와 인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김혜순 시어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의 불의 앞에서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옳은 일을 향한 용기,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려는 품위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